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현재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상황을 전합니다. 겨울에 이러면 정말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중요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입니다. 1월 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2억대 갭 투자 추천 단지를 총정리하였습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시점에 이들 단지를 주목하시고 이들 단지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2억대 갭 투자를 알아보시는데 이 영상 보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절대 아무 곳이나 투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 전세 시장 어떤가요? 한국 부동산원 전세 가격 변동률을 보면요, 전세 가격 상승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도요, 상승폭이 둔화됐고 일부 지역은 전세 호가가 좀 떨어지는 곳도 있어요. 자, 문제는 일부에서 이상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잠실 지역이에요. 잠실 리센츠 5563세대 이 메모드급 단지의 전세 시세 변화 볼까요? 자, 여기는 2021년 하반기에 33평 전세 시세가 15억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1월 달에 정확하게 1년 전에 전세 가격이 6억이 떨어져요. 9억에서 10억 사이 수준까지 전세 호가가 폭삭 주저앉았다가 현재 리센츠 33평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다? 12억 이상부터입니다. 근데 얘는 수리 안 된 것 기준이고요. 수리된 매물은 13억 이상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지난달에 전세 실거래된 거 보면은 13억 5천까지 거래가 됐습니다. 자, 왜 전세 가격이 오를 것인가? 이게 좀 전세 매물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도권 단지 중에는 매물 부족을 보이는 곳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2014년 10월에 완공된 레미안 위브 5호선 답심역 역세권으로 인기 많은 단지죠. 자, 이 아파트 전세 매물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2652세인데 전세 매물이 14건입니다. 그런데 서로 높은 25평과 34평은요, 3건밖에 안 돼요. 합쳐서 3건밖에 안 돼요. 자, 그리고 백년산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에 있습니다. 6호선 세전역에서 약간 10분, 15분 거리에 위치한 단지인데 1148세대 2011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전세 매물 몇 건일까요? 4건입니다. 하지만 실제 매물은 2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추정돼요. 자, 신분당선 상현역 초역세권에 위치한 광교자이 더클래스 1035세대 대단지죠. 여기 전세 매물은 12건이 등록됐네요. 근데 서로 높은 33평은 3건밖에 안 됩니다. 자, 같은 수지구에 2편원 세상 수지 주상복합 1237세대입니다. 매매 68건이 등록됐는데 전세는 9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 파크도 살펴보겠습니다. 1559세대고요. 2012년에 완공된 구축 아파트입니다. 여기 전세 매물 13건이고요. 목동 힐스테이트는요, 1081세대 신정 내거리역 역세권에 위치한 단지인데 전세 매물 10건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전세 매물이 10건 내외라는 거, 이거 좀 여러분들 심각하게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야, 전세 매물 10건이나 있으니까 10건 중에서 고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나요. 일단은 평형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고, 저층이든 중층이든 고층이든 층 간에 또 차이가 있을 것이고, 저층에 절대 안 가는 분도 계시거든요. 자, 그리고 융자가 있는 거 없는 거, 요즘 융자 있는 매물 안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입주 가능일도 봐야 돼요. 자, 지금 보통 나오는 전세 매물들은 이제 3월 말 정도로 되는데, 뭐 4월에 입주 가능한 매물도 있을 것이고, 2월 말에 입주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요, 실제 고를 수 있는 집은 한 채, 두 채가 끝이라는 거예요. 공인중개업소에서 집 한 채 보여주고 나서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이걸 계약하거나 아니면 이러고 계약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단지 보셔야 돼요. 이럴 수 있는 수준의 매물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시기에 전세 매물이 이렇다면요, 무주택자 입장에서 절대 좋은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일단은 작년 11월에 서울 재건축 재개발 입주 물량이 23,000가구로 올해 2023년 최대 규모였어요. 또한 올해 1월달 현재 입주 물량이요, 5년 만에 최대 물량입니다. 자, 이거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강남구 개포동에 DH40 아이파크가 입주 중이에요. 얘가 6,702세대입니다. 11월 30일부터 입주 시작했고 지금 한 40일 정도가 됐거든요. 강남구 역대 최대 물량이었어요. 그 전에 강남구에서 가장 많이 입주했었던 게 이제 도공레스 3,000세대였거든요.
그 2배 물량이 넘습니다. 6,700세대. 생각을 해보세요. 6,700세대 여기 입주할 사람들이 그냥 길바닥에 텐트 치고 살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살고 있던 집 내놓고 이 아파트로 이주했을 텐데, 그럼 6,700세대 아파트의 물리적인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폭락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포 퍼스트이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전세 호가가 13억부터 시작입니다. 자, 또한 성남시의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가요, 입주가 끝났습니다. 2023년 10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입주를 진행했었는데, 보통 이런 입주 물량은요, 입주 지정 시기 끝나고 한 달까지도 좀 말물이 많은 편이에요. 근데 지금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입주하면서 뭐 그 주변에 입주 쇼크가 났다든가 이런 얘기 못 들어보셨죠? 하다못해 그 흔한 입주장의 급매조차 하나 없었습니다. 산성역 자이 프루지오 입주장에 가격 거의 안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온다? 역전세나는 옛말이다. 그래서 뭐 올해 유튜브나 언론들 보면 올해 작년 하반기 때 뭐 9월이나 12월 달에 역전세나 크게 터질 거라고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 쏙 들어갔죠. 실제 입주장이 지금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주장이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세 수요가 늘어난 거예요. 자, 전세 수요는 전세 대출 금리와 입주 물량이 있다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이게 좀 의외예요. 왜냐면은 지금 전세 대출 금리가 높은 편이거든요. 전세 대출의 기준이 되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가 4%예요. 자, 코픽스는 높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 금리도 낮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변수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인터넷 은행들의 금리 경쟁이에요. K뱅크가요, 전세대출 금리를 3.23%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도 3.6%예요. 또한 지금 예금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 아시죠? 예금금리는 1년물 금융채 금리에 연동이 되는데, 지금 아마 정기예금금리 다 3.7% 이하로 나올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은행들이 공격적으로 전세대출 금리를 낮춰서 3.8%대까지 나가고 있어요. 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0월 말 11월 초에 4.5%까지 올라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거기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전세대출 수요가 다시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전세 수요자들의 소득도 크게 증가한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2022년 소득분 기준 연말정산 자료를 집계한 결과 1억 원이 넘는 억대 연봉자는 131만 7천 명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2021년보다 17% 넘게 늘었다고 합니다. 2023년은 더 많이 늘어나겠죠. 소득이 늘어나다 보니까 더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 가능해주고, 또한 이 억대 연봉자들이 야, 내가 소득이 늘어났지만 뭐 빌라나 이런 데 계속 거주하겠습니까? 더 좋은 주거 환경으로 옮겨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고가 전세 수요가 증가를 했다는 겁니다. 또한 여기에 정책적인 변수도 작용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입주장 쇼크 설명 들었을 때, 자, 이런 신축 아파트는 누가 채워주나요? 바로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비선호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채워준다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런 비선호주택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올해부터 적용되는 게 있어요. 바로 전세 보증의 가입 기준이 엄격화됩니다. 담보 인정 비율이 90%로 강화가 되는데, 이게 올해 1월 1일부터 갱신 보증 신청권도 적용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빌라 전세 세 채 중 두 채는요, 갱신 때 전세 보증 가입이 불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세 계약 만기된 세입자의 이동이 증가한 거예요. 그럼 빌라 시장은 쑥대밭이 되는데 아파트 전세 시장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비선호 주택 거주자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다는 게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시장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자, 근데 더욱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자, 원래 겨울은 이제 비수기라고 말씀드렸죠. 왜? 입주 물량도 많고 세입자 이동도 많아서 전세 가격이 원래 약세가 나타나요. 근데 입주 물량도 뚝 떨어지는 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역대 최저거든요. 자, 입주 물량 많은 지금도 이런데, 야,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최저 수준인 봄과 여름과 가을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또한 올해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전망이 많아지는데,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까지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유튜브와 언론을 지배하는 부동산 폭락론,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요즘 이제 PF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동산 폭락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갑자기 잘 나가던 집값이 폭삭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
최소 1년 이상 꾸준한 신호가 나오는데 대표적인 신호가 바로 전셋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셋값 하락 없는 폭락이 없는 거예요. 또한 이 전셋값과 더불어서 더 보셔야 되는 거 있다 말씀드렸죠. 잠실 지역의 아파트값 변화. 근데 잠실 지역 아파트 가격이 작년 11월에 좀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스나 리센츠 같은 경우 국평 기준 22억 5천 전후까지 좀 하락을 했다가 지금은 그거 매물 다 소진되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폭락론을 믿기 이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이라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냥 네이버 부동산하고 실거래 몇 번이라도 체크를 해보세요. 진짜 아파트 값이 폭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세 시장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전에 전세 가격 올라도 집값 하락했었어. 봐봐, 2012년에 전세가율이 52.6%였는데 2015년에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갔네. 그래, 2014년부터 전 매매 가격 올라갔으니까 2012년, 2013년 보면은 집값 떨어지고 있을 때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세가율이 높아졌네. 이때가 집 사야 돼. 그래서 지금 살 때 아니야. 과거 패턴만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계시는데요. 공급 측에 따른 하락 모델을 현재 대입하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서울에 이제 공공택지 없고요. 3기 신도시는 2030년 이후 입주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이런 공급층 요인이 없기 때문에 매일 좋은 입지의 집주인들은 집을 갖고 있으려고 하는 거고요. 수요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기에는요, 아파트 가지면 다들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지금 그런 상황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매매와 전세가 같이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 전세 수요가 증가하는 움직임에서 매매 가격이 하락하기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파트 전세 시장의 움직임 좀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세 수요 앞으로도 좀 계속 늘어날 가능성, 그에 따라서 전세 매물 증감에 따른 부동산 시장 영향도 같이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